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3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지식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까요? 네. 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에서 첫 번째, 기관의 목표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자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요. 또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기관의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정책 및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그것들에 변화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물론 장래에 제공될 서비스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은 2-1 사회복지법인의 경영 이념의 사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인간 행동의 역동성에 관한 지식이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간의 역동성에 관한 지식은요, 행정가 자신이라든가 직원, 클라이언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인정적 요인들이 복합되어지는 상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역사회 기관들의 목적과 서비스를 분명히 이해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 지도자들과 기관장들에게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삶은 뭘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 사람의 벗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이다. 이렇게 가치다. 보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그리고 조직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관에서 활용하는 사회복지 방법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귀 기울여 볼까요? 네.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실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행정의 과정이라든가 행정의 기술 등을 조직 관리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 조직,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지역사회 조사라든가 사례관리 등에서요, 실천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회복지 조직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리의 원칙, 관리의 과정, 관리의 기술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도요. 전통적 관리에서 강조되는 관리 과정이라든가 기획, 조직, 인사관리, 주의, 통제 등에 대해서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의 원칙과 기술을 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관리에 필요한 자원 획득 기술과 기법을 통해서 기관의 운영에 결합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2-1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 기능 목표와의 상호관계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관련 전문단체 및 협회들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과 관련되는 각종 우리가 단체라든가 협회,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에 대해서 전문직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이 충실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전문직에 보다 정신의학, 심리학, 간호학, 법학, 의학 등의 다른 전문직 단체와 조직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지도자들과 일정한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조직 이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서로 다른 조직의 유형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조직 구성원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조직의 구조와 기능 방식을 파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현재 조직 모형이 지역사회 상황 및 복지 증진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조직이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4주차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평가 과정과 기법에 관한 지식이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기관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적인 조직 연구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긍정적 기여와 부정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목적이라든가 또 평가 기준의 절차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시설의 장단점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평가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관리 및 평가 기법에 대한 지식도 습득을 해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그 기법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14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져야 할 기술 외에 행정가로서의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회복지사의 기술 플러스 행정가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미리모프라는 학자는요,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상태와 또 실천가가 그 기술을 소유하는 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면서 행정가는 이 두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이라는 맥락 속에서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관리상의 기술을 소유할 것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상태와 기술을 소유하는 정도에 의한 차이다. 이것은 뭐예요? NASW는 미국의 윤리 강령에서는요, 성공적인 사회복지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술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가의 기술 특성들은요, 사회복지사의 지식, 전문직의 태도와 기술에 요구되는 하나의 지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가도 인간인 이상 행정가로서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술의 준거 틀,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 행정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기술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소셜 워커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가 갖춰야 할 특성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현실에 근거해서 계획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사정하는 기술이다. 2번은요, 각종 대안을 개발하고 각 대안의 결정이 가져올 어떻다? 영향을 예견하고 평가하는 기술이다. 3번은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4번은요, 개인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가업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5번은요, 관료제와 조직 이론의 기능에 입각해서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6번은요,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 내에 개인과 집단의 특수한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7번은요, 적절한 권한의 위임과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가가 갖춰야 할 기술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다? 행정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행정가들은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검증을 받아야만 되고요. 그것은 운영하는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의 업무는 많은 스트레스에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 여러 가지 갈등적 관점들을 조정해야만 하는, 그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압력들 속에서도 어떻게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 기능, 목표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첫 번째는 자기, 개인, 집단, 기관, 지역사회, 사회사업 등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게 되면 어떻다? 행정가는요. 두 번째로 이사회, 직원, 주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등과 함께 업무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세 번째는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조직화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위임하고 협력 등의 기술 이용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네 번째로는요. 목적, 정책, 프로그램, 과정, 재정이라든가 인력, 물리적 서비스, 물리적인 설비, 지역사회의 관계, 책임성, 평가 등의 기능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에 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가는요. 다양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결정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행정 업무에 들어가기 이전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내내 자기 인식,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각, 그리고 자기 통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집단, 자신이 속한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사업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 업무는요. 행정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이사회, 직원, 주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등과 함께 협력해서 수행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가는 분석, 기획, 조직화, 동기부여, 위임, 협력 등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목표 설정, 정책과 프로그램 및 각종 절차들의 개발, 실행, 재정, 인사, 물리적 시설, 지역사회 관계, 책임성과 평가 영역에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과 기능, 이해, 목표와의 상호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써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행정에 관한 실제적 지식과 더불어서 자신과 직원, 지역사회와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행동의 바탕이 되고 또한 전문가적 태도, 전문적 행동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적 태도는 행정 과정에 관련되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 혼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에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들을 이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개별 직원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직원들의 활동이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직원 각자가 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려는 태도가 요청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용인하는 태도다. 이것은 행정가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실수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욕적인 질책을 하여 상처를 주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실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최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최적의 업무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려는 태도다. 이것은 뭐예요?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다?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보장하고 조장하며 직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개인의 가치와 기관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태도다. 이러한 것들은 뭘까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가가 변화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견과 사실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행정가 자신의 선견과 편견을 정당화하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최대한의 능력의 개발 기회와 도움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헌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줄 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체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가의 책임성에 대해서, 책임성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요, 활동 과정에 정당성을 갖추고 활동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전문직의 지식 체계를 충실히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의 책임성의 대상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전문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책임성의 영역은 첫 번째로 적용 영역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적절했는가, 두 번째는 서비스 전달 영역에 따라서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 세 번째는 책임성 영역에 따라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가, 네 번째는 효율성 영역에서는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가, 다섯 번째는 재정 영역에서 재정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첫째는 내적 요인은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복잡성, 목표의
불확실성,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의 다양성은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점차 다양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활동하는 실천 기술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 요인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민영화, 법률의 정비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는 복지조직, 종교단체, NGO는 시민단체를 말합니다.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 복지조직이 핵심 공급 주체임을 이전보다 더 확실히 하고 강하게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역할이 증가하면서 민영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 많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책임성 발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2주차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주차, 2주차는 다시 한번 키워드에 의해서 종합 정리를 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 2주차 수업 시간에 경청하시고 다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